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제가 그 이수돌 구단의 고문 변호사인데 네, 앞에서 그 김 교수님 말씀 많이 듣고 보니까 네, 오늘 바둑과 알파고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세돌 구단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일부러 져준 거다. 알파고가. 과학자가 보시기에는 그랬대요. 기분 나쁜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올림머리 못할 거라고 하는데 올림머리 하고 오고 굉장히 수척한 모습. 18개 혐의 모두 부인. 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첫 재판. 뭐 다 예상했던 바대로 18가지를 부인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기 때문에 부인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차피 이제 피고인이 부인할 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얼마나 증거 다툼과 법리 다툼을 제대로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부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손 변호사님 네. 18개를 어떻게 싹 다 부정합니까? 억울하니까 하겠죠. 억울하다는 입장. 그렇습니다. 이라면은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꼭 억지로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인정할지 말지 여부는 그 본인이 변호사와 깊이 있게 상의한 후에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결과는 또 본인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러게요. 어제도 국민들은 좀 놀랐어요. 18개 싹 다 부정. 자, 10월까지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도 만만치가 않은 주제예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차등벌금제. 과연 타당한가 부당한가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차등벌금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특정 범죄에 대해서 벌금의 총액을 정해서 그 벌금을 매기겠는 총액 벌금제라고 하는 걸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이런 곳에서는 그 범법 행위자의 소득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달리 책정하는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 혹은 일수 벌금제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벌금이 네네. 달라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후보자였던 지난 4일에 이런 그 차등 벌금제와 벌금 분납제 그리고 장발장 은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구현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벌금 낼 돈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이 없어서 대신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동일한 정도의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벌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차등 벌금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차등 벌금제 부당하다. 노 변호사님은 그럼 찬성? 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은 벌금 내야 한다. 오늘 제가 비밀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 그 두 변호사의 입장이 한쪽으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분이 갈라지셔야 된다. 방송을 위해서는 두 분이 갈라지셔야 된다 요청을 해서 한 분이 설득을 당하셨어요.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마지막에 밝히죠. 자,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벌금 내는 차등 벌금제 찬성한다 생각하시면 노 변호사, 노변. 찬성, 타당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같은 죄에는 같은 벌금 무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손변 혹은 반대, 부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지요. 소 변호사님. 네. 아니 같은 벌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액수라면 이거는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벌금의 효과 측면만 본다면은 일부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상당 부분 이행이 되기를 이제 소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차등벌금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벌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고요. 또 징역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소득이 많은 경우에 벌금액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왜 그걸 벌금만 그렇게 적용하느냐. 징역형에도 혹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라도 이미 전과도 여러 차례 있고 또 징역을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 달 그거 하고 1년 나 들어가서 잠깐 좀 쉬다 오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의외로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년? 한 달? 네. 이야,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오점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형벌을 받아들이고 형벌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서 효과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재정적인 여건을 통해서 소득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게 너무나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징역형도 다 부당한 거 아니냐.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 이제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같은 것들은 예. 그만큼 이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에 맞추어서 비슷하다고 간주가 되어요. 우리가 예.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근데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체적인 자유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피고인의 경제적인 재산에 대해서 이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형벌로서 가지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번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2002년도에 핀란드 노키아 부회장이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를 75km를 달렸습니다. 노키아,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네, 벌어진 노키아 일이에요. 부회장이, 예, 과속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시 바뇨키 부회장이 이 그런 그 과속에 대해서 벌금을 냈는데 예. 한화로 1억 4,300만 원을 냈어요. 잠깐만요. 시속 50인 도로를 75로 달렸다고 해서 그렇죠.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냈어요? 1억 4,300만 원을 내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시 바뇨키 부회장의 연봉 14일치였더라. 1억 4천만 원이. 이 사람 봉급의 14일치 정도 되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자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한테 예. 이제 제가 25km 더 과속했다고 해서 저한테 예. 10만 원 벌금 무는 것처럼 예.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내라고 했다면 껌값이네요. 사실 전혀 이 사람에게 되는 형벌을 위하하는, 그러니까 형벌 위하력이 하나도 없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였죠. 그래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형벌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볼 때 예. 행위,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형벌의 대원칙입니다. 내가 벌인 행위에 대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위에 대해서만. 그런데 예. 행위가 아닌 다른 특히 그 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형벌의 수준이 달라져 버린다면 이걸 형벌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 뭐 이런 형벌의 원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일단 좋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거? 네, 우선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빌딩도 있는데 네.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급여가 없는 경우에 뭐 월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재산은 보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예.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소득이 낮으니까 뭐 할증이 안 되는 거고 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거나 적다. 즉 뭐 하우스 푸어를 가정해 볼게요. 예. 부채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재산은 없지만 월 소득은 또 많은 또 전문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벌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이게 형평에 맞느냐? 등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 문자 중에 그런 게 하나 들어왔네요. 닷별님, 취지는 좋지만 모든 사람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나요? 또 유리지갑인 사람들만 열심히 쥐어짜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자. 반면에 이일주님은 차등벌금제 적극 환영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벌금 물게 하는 게 정의죠. 이렇게 말씀을 팽팽하게 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노 변호사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이냐 재산이냐 이게 다르네요,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국가 장학금 선정할 때도 과세 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국가 장학금 주느냐 마느냐를 선정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세 자료 같은 걸 활용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입장이에요. 근데 과세. 이게 일반 뭐 100% 전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단지 현재 직장인들의 소득 파악률이 93%이지만 자영업자는 72% 정도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과세 자료를 좀 더 확보해서 이들의 그 소득 파악률을 조금 더 높게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하면서 이 경제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찬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예. 이 문제가 왜 불거지냐면은 우리 그
그 형법에는 벌금과 과료는 한 달 내에 납입하게 되어 있고요. 5만 원 이상 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납입하지 않으면은 노역장 유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 혹시 기억하십니까? 황제노역 뭐 지난번뿐만 아니라 자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그때 놀랐던 게 바로 그 대주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이제 허 전 회장님이 계시는데 예, 예. 이분이 사실은 그 500억 상당의 탈세와 100억 상당의 횡령 혐의로 인해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어요. 예. 근데 벌금을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노역장 유치하라. 이런 것 때문에 노역장 유치 판결이 났는데 하루에 5억, 일당 5억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254억 원을 전부 다 탕감해주는 예. 그런 일이 있었었고 이분에 대해서 노역 기간을 49일로밖에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결과론적으로는 25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탕감해주는 그 노역의 그러면 성격이 무엇이냐? 쓰레기 청소나 봉투 붙이기였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이 허 회장 같은 경우에 황제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그 범죄를 억제하는 위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그 황제 노역하고 이 벌금하고 어떻게 벌금을 내지 연결이 되는 않으면 거예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예, 예. 노역장이 유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의 소득에 비례해 가지고 이 사람 버는 거에 비례해서 지금 해주고 있지 이 사람에게 않느냐. 254억 원이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벌금을 부과했지만 벌금을 지금 이 사람이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몸으로 떼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 뭐 10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이 안 한 것하고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손 변호사님. 네, 이 차등벌금제로 좀 돌아와서 예. 중에서 보면은 이 차등벌금제의 어떤 단점 또는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등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우선 소득을 숨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득에 대한 은닉 또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 은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아까 없어요. 청취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유리 네. 지갑들만 탈탈 털리겠구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숨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예. 75위, 91위 이렇습니다. 중국이 80인데. 잘 그러니까 신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습니다. 소득을. 그리고 소득을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겠다,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예. 곧 그게 어렵다. 현재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핀란드 얘기했는데 그런 네. 북유럽처럼 투명한 사회하고 우리처럼 막 탈루도 많이 하고 이런 사회가 현실적으로 다르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현재는 거예요. 어렵고요. 또 하나 법인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벌금이라는 게 개인에게도 주어질 수 있지만 법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예. 법인, 회사가 예. 주식회사가 장사를 잘해요. 예.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벌금 80만 원형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 A와 B가 똑같은 행위했는데 한 명은 재산이 좀 적어서 벌금 80만 원 선고돼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200만 원 선고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과연 이게 타당하겠느냐. 그때는 바꾸겠죠, 그 법을. 그 법을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행위시의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거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뒤늦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지금 손 변호사님 얘기하실 동안 노 변호사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럼 두 분이 혹시 이쪽으로 일치하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소득이나 그 사람의 그 경제적인 사정 같은 것들이 투명하게 제대로 밝혀질 수만 있다면 이런 그 차별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걸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예. 아니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 형벌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원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게 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형법 51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인데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알겠습니다. 이건데 여기에 경제적인 상황은 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형벌을 우리가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그러한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예.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나에게는 정말 껌값인 벌금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전혀 이런 형벌 억제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적하셨던 현실적인 문제. 우리나라 너무 탈루 많이 하고 그렇죠. 투명하지 예. 않다는 거는 그건 분명 개선이 인정하죠. 돼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예. 차등벌금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 공약이긴 한데 만약 그 부분이 확보 안 되면 사실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어렵죠, 보시는 당연히. 예,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소득이라고 예. 하는 것을 투명하게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정태정님. 세금도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내잖아요. 벌금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이제 노변 쪽 이야기. 반면에 3956님은 부당합니다. 소득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소득 많은 게 죄인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더 무는 거는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말씀. 9062님. 저도 차등벌금제 반대합니다. 차등 부과하려면 좀 더 명확한 기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쪽 문자 많이 오고요. 4909님. 벌금을 소득에 따라 부과하면 재발 방지 효과도 클 것 같아서 찬성한다. 광야의 꿈님 1억 버는 사람에게 100만 원과 200만 원 버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이런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를 열어놨었는데 집계가 됐습니까? 아, 이렇게 들어왔군요. 이렇게 들어왔군요. 차등 벌금제 과연 타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82대 18, 82%대 18%로 차등 벌금제 찬성한다. 저기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열띠게 반론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반론이 팽팽했어요. 변론이. 네. 예. 근데 원래 속마음은 손 변호사님도 원래 찬성이셨죠. 도입하는 거 방향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쪽이셨어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반대도 얘기가 되든가요? 양쪽 다 논리가 근거는 있죠.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전제 부분은 확실해요. 여러분들도. 전제하에 차등벌금제 찬성한다. 이쪽의 손을 압도적으로 들어주셨네요. 다만 저는 이제 오늘 하면서 느낀 게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찬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손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섣불리 시행할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섣불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한참 전부터 이게 법안도 발의되고요. 예. 또 이제 검찰청에서 용역도 져가지고 교수님이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예.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현재 안 떠오르지 나와서.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1992년, 2004년, 2009년, 2011년 전부 논의했다가 다 안 됐고요. 예. 2013년에도 또 여러 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지금 청취자 박헌태 님도 우리나라 아직 신용사회 아닙니다. 차명 재산, 차명거래 얼마나 많은데 이게 개선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위반하시는 분들, 법안 위반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네. 노 변호사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방송을 위해서 두 분이 갈라주셔야 돼요. 그동안에 많이 그랬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What's there left to say? Thought about this too much. What's there left to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네. 무슨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 이수돌 구단의 고문 변호사인데, 네, 앞에서 그 김 교수님 말씀 많이 듣고 보니까, 네, 오늘 바둑과 알파고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세돌 구사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일부러 져준 거다. 알파고가. 과학자가 보시기에는 그랬대요. 기분 나쁜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올림머리 못할 거라고 근데 올림머리 하고 오고 굉장히 수척한 모습. 18개 혐의 모두 부인. 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첫 재판. 뭐 다 예상했던 바대로 18가지를 부인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기 때문에 부인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차피 이제 피고인이 부인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법정에서 얼마나 증거 다툼과 법리 다툼을 제대로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부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손 변호사님 네. 18개를 어떻게 싹 다 부정합니까? 억울하니까 하겠죠.
억울하다는 입장. 그렇습니다. 이라면은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꼭 억지로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인정할지 말지 여부는 그 본인이 변호사와 깊이 있게 상의한 후에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결과는 또 본인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러게요. 어제도 국민들은 좀 놀랐어요. 18개 싹 다 부정. 자, 10월까지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도 만만치가 않은 주제예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차등벌금제. 과연 타당한가 부당한가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차등벌금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특정 범죄에 대해서 벌금의 총액을 정해서 그 벌금을 매기겠는 총액 벌금제라고 하는 걸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이런 곳에서는 그 범법 행위자의 소득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달리 책정하는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 혹은 일수 벌금제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벌금이 네네. 달라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후보자였던 지난 4일에 이런 그 차등 벌금제와 벌금 분납제 그리고 장발장 은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구현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벌금 낼 돈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이 없어서 대신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동일한 정도의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벌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차등 벌금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차등 벌금제 부당하다. 노 변호사님은 그럼 찬성? 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은 벌금 내야 한다. 오늘 제가 비밀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 그 두 변호사의 입장이 한쪽으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사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상당 부분 이행이 되기를 이제 소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차등벌금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벌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고요. 또 징역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소득이 많은 경우에 벌금액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왜 그걸 벌금만 그렇게 적용하느냐. 징역형에도 혹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라도 이미 전과도 여러 차례 있고 또 징역을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 달 그거 하고 1년 나 들어가서 잠깐 좀 쉬다 오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년? 한 달? 네. 이야,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오점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형벌을 받아들이고 형벌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서 효과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재정적인 여건을 통해서 소득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게 너무나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하는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분이 갈라지셔야 된다. 방송을 위해서는 두 분이 갈라지셔야 된다 요청을 해서 한 분이 설득을 당하셨어요.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마지막에 밝히죠. 자,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벌금 내는 차등 벌금제 찬성한다 생각하시면 노 변호사, 노변. 찬성, 타당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같은 죄에는 같은 벌금 무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손변 혹은 반대, 부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지요. 소 변호사님. 네. 아니 같은 벌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액수라면 이거는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벌금의 효과 측면만 본다면은 일부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